요즘 시장 보시면서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장은 뭔가 좀 다르다. 보통은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이나 금이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코인이 빠질 때는 오히려 나스닥이 버텨주거나 반대로 나스닥이 빠질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포함 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AI 성장주, 심지어 안전자산 취급을 받던 국채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닥판 자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세게 한번 털고 다시 가는 조정이냐? 아니면 1년 가까이 이어질 겨울의 시작이냐? 이전 영상에서는 매일 밤 11시 30분에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강제 매도 패턴, 즉 단기 수급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위로 시야를 한 칸 더 올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뜯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이 지크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위험한 레버리지 베팅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지수 투자에 가깝고 자기 계좌를 1센트 단위까지 공개하면서 숫자와 데이터에 집착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당히 거친 경고등을 켰습니다. 그냥 감으로 느낌이 안 좋다가 아니라 과거 사이클 데이터를 겹쳐보니까 거의 일정하게 반복되는 시간의 규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을 중시하는 투자자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시그널, 그가 증거로 들고 온 비트코인의 계절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o this is a quick emergency update video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market because AI stocks are selling off and Bitcoin is selling off and it's sort of leading the way for this huge correction. Now, even if you're not interested in Bitcoin, I think you should still watch this video because Bitcoin tends to be a leading indicator for what's about to happen. And Bitcoin already started to go down before the rest of the market. And there's a couple of different theories of why this is happening, and each of them is extremely interesting. But arguably the most interesting one that I've seen is coming from this technical point of view. And again, credit to Benjamin Cowan for this. If you don't follow him, go check out his YouTube channel. It's fascinating. An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I've learned from him is this. When the price of Bitcoin falls below something called the 50-week moving average, the bull cycle, aka the good days, are over. For this cycle was roughly $103,000, which we crossed a couple weeks ago. And that was enough to cause a cascade of selling from investors that pay attention to this stuff because to them, the prophecy has sort of been fulfilled, right? 정리해보면 안드레이는 두 가지를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시장 전체보다 먼저 흔들리는 자산이라는 것. 둘째, 이번 사이클에서 5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순간 이 선을 신뢰하는 자금들이 이번 불장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하고 매도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장난감이 아니라 유동성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전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진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단층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계 그래프가 먼저 요동치듯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걸 앞으로 다가올 충격의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진계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이제 차트가 들고 있는 시간과 온도 신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여기서 더 떨어질까 말까를 가격 숫자만 보고 고민합니다. 안드레이드는 먼저 시간을 봅니다. 비트코인 과거 사이클을 펼쳐놓고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각각 얼마나 걸렸는지 날짜를 세어본 거죠. 결과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는 봄, 여름 구간, 즉 상승 구간은 짧고 뜨겁게 천일 남짓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가을, 겨울 구간, 즉 하락 구간은 대략 1년 정도 천천히 식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농사로 치면 씨 뿌리고 쑥쑥 자라는 150일 봄, 여름이 지나면 수확하고 말리고 밭을 갈아엎는 1년짜리 가을, 겨울이 꼭 따라오는 특수 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패턴을 지금 사이클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올해 10월 고점에서 이미 수확을 끝냈고 지금 하락은 겨울에 첫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시간 말고 조금 더 직접적인 체온계를 하나 더 봅니다. 바로 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선은 지난 1년간 평균 종가를 이은 것, 비트코인의 1년짜리 체온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36.5도면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35도 초반으로 떨어진 채 몇 주씩 유지되면 이건 감기가 아니라 저체온증이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
캔들이 이 50주선 아래에서 여러 주 연속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잠깐 찍고 올라온 게 아니라 몸통이 통째로 선 밑에 깔려 있는 상태라 이 선을 중요하게 보는 자금과 시스템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불장은 끝났다. 앞으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 모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에 놀란 개인들뿐 아니라 이 룰을 따르는 시스템 자금까지 한꺼번에 매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간의 계절표는 앞으로 최대 1년짜리 겨울 가능성을 가리키고 체온선인 50주 선은 이미 저체온 모드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체온이 떨어졌나? 그 답을 찾으러 차트 밖 돈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ow let's take a look at the macro force, the big picture stuff, because this theory says that what's happening to the markets right now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just explained. Instead, there's a bigger force, an invisible force that moves the markets to behave the way they do. And according to this theory, this was all because of what's called a change to global liquidity. Here's example number one, Japan. Why does Japan matter? Well, it matters because remember how the world is structured. We have the United States, right? The police officer who controls the supply of money, exporting mostly the dollar and technology. But then we have China, which is the global factory of the world. It makes all the stuff for everyone. And we had Japan as the biggest interest-free lender because their interest rates were zero, actually negative, which meant something called the carry trade was possible. Long story short, investors borrow Japanese yen at low rates, they take that money and invest it somewhere else for a bigger return like US Treasury bonds. Guaranteed difference on the spread. But now that's changed because Japan's interest rates are going up, which means no more borrowing free money and a change of incentive. Meaning, money right now could be leaving dollar-denominated assets and going back to their homeland where interest rates are high enough to make sense keeping that money at home. Second change to liquidity, and the Fed announced that on December 1st, they'll be ending QT or quantitative tightening. Now that is good, but it's also technically bad because when the Fed ends QT, it usually means they are seeing signs that something somewhere in the financial system is starting to break or at least is fragile. Of course, the Fed is not going to tell us that, so they're like, we're just doing this to be ahead of the curve so we don't end up causing a recession. But investors are like, well, we don't really believe you. Circular funding in the AI bubble, right? The job market is slowing down. Consumer spending is mostly propped up by the wealthiest people. We have a K-shaped economy. That's not good. The point is, risk assets, which are things like NVIDIA, things like Bitcoin, they start to sell off because investors are like, I'm just going to sit this one out and wait until all of this cools down.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안드레이가 제일 먼저 짚은 나라는 의외로 일본입니다.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왜 일본이 나오냐고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숨은 배관 중 하나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싸게 돈 빌려다가 전 세계 자산을 사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무이자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 나라였습니다. 금리는 거의 0%이고 엔화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까지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금리 차익, 환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공짜 점심 구조였죠.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환 해지 비용까지 더해지니 이제는 이자도 내고 환율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투자자 머릿속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차라리 미국 자산 팔고 엔화로 바꿔서 일본 예금 국채에 넣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엔캐리 디레버리징, 즉 엔캐리 청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빠져나갈 때 가장 먼저 정리하기 좋은 건 유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고 클릭 몇 번이면 현금화 가능한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쪽 보일러도 같이 흔들립니다. 바로 연준의 QT 종료입니다. 겉으로 보면 긴축을 끝낸다는 돈을 덜 빨아들인다고 들려서 좋은 소식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렇게 풉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구나. 더 세게 조였다가는 정말 부서질 것 같으니 미리 브레이크를 조금 푼 거구나. 그래서 연준의 QT 종료는 진짜 돈 풀기 신호라기보다
시스템이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경고등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둘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선 엔캐리 자금이 미국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에선 연준이 긴축을 끝낼 만큼 시스템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즉 돈의 강이 조용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구간에서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받쳐줄 매수 벽이 평소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레버리지 청산, 고래 물량 출회가 예전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 본 시간, 체온 신호 위에 이 유동성 역류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퍼즐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고래들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본격적으로 엑시트를 선택했을까? 이를 위해 우리는 비트코인 내부의 심리 싸움과 비트코인 큰손들의 IPO식 엑시트에 대해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차트도 금리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 심리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조용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무엇이어야 하느냐? 초기 비트코이너들, 이른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철저히 디지털 금, 순수한 돈으로만 보고 싶어 합니다. 검열이 어렵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기능은 최소화된 화폐 말이죠. 그런데 코어 개발팀이 주도한 최근 업데이트에서 OP 리턴이라는 데이터 관련 제한이 풀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능은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거래 안에 데이터 조각을 같이 싣는 기능입니다. 예전엔 소량만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돈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온갖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플랫폼으로 쓰려 합니다. 말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터집니다. 이유에 보면 돈만 넣으려고 산 금고 안에 남들 짤방, 동영상, 낙서를 마구 집어넣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잠금은 안 풀리니 치울 수도 없고 혹시 그 안에 불법 데이터라도 들어가면 이 금고를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언젠가 규제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오래된 홀더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10년 넘게 믿고 들고 온 시스템이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비트코인이 맞나? 여기서 작동하는 건 정체성 위협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겠다. 이 내부적인 실망감이 앞에서 본 유동성 압박, 기술적 신호들과 겹치는 순간 일부 고래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 빠져나오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겠다. 여기에 마지막 조각, 안드레이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IPO 모멘트가 올라탑니다. IPO를 스타트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장 전까지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싸게 갖고 있어도 한 번에 팔 방법이 없습니다. 사줄 사람도 없고 던지면 가격이 박살나니까요. 그런데 상장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주식을 사주고 이때부터 초기 투자자들은 몇 년 묵힌 지분을 조금씩 팔면서 인생 리셋을 시작합니다. 안드레이의 말은 지금 비트코인이 딱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래 지갑에 1000억, 1조가 찍혀 있어도 한 번에 팔면 시장이 반토막 나서 사실상 종이에만 부자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 국가 매수 덕분에 조 단위 물량을 받아줄 큰 양동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고래 머릿속 계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가격이면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 받아줄 유동성도 충분하고 비트코인 정체성도 살짝 불안해졌으니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안드레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재 뉴스에도 힘을 못 쓰는 가격, 조금만 오르면 다시 흘러내리는 차트. 이 모습을 개미 공포 매도장이라기보다는 초기 투자자에서 대중으로 부가 천천히 옮겨가는 IPO 구간, 비트코인 초기 고래들이 조용히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겉으로는 ETF 호재도 나오는데 왜 안 오르지? 뉴스는 좋은데 왜 계속 빠지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초기 투자자였던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레이 지크가 제시한 겨울 시나리오를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즉 상승, 하락 타이밍 분석.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상승 1000여일, 하락 364일 패턴이 반복됐고 우리는 이미 그 하락 구간 초입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거시 분석. 일본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 연준 QT 종료 같은 이벤트가 돈의 강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시 심리 분석. 비트코인의 정체성 전쟁과 초기 고래들의 실망감이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조적 분석. 현물 ETF라는 출구 덕분에 고래들이 처음으로 시장 붕괴 없이 대규모 엑시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네 톱니가 맞물리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크게 보면 겨울 구간일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도망가라가 아닙니다. 겨울인 줄 모르고 반팔 입고 나가는 게 위험한 것이지 겨울인 걸 알고 패딩, 장갑 생기면 괜찮습니다. 안드레이의 분석을 토대로 여기 계신 분들께 겨울 생존을 위한 액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주선 체온계 활용하기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열고 50주 이평선만 켜두십시오. 캔들이 이 위에 있으면 봄, 여름 후보, 즉 상승 구간이니 이때는 공격적인 분할 매수나 추세 추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50주선 아래에 있으면 가을, 겨울, 즉 하락 구간입니다. 이때는 레버리지 금지, 풀매수 금지, 현금 현물 비중 확대, 포지션 축소가 맞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또 반토막 같은 상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캐리 유동성 뉴스 월 1회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다음 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청산, 유동성 위기, 양적 긴축. 이 키워드들이 동시에 올라올 때는 돈의 강이 아직 역류 중입니다. 이런 시기엔 떡상 당일 진입 같은 전략보다는 현금, 채권, 분산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락의 속도와 모양으로 패턴 구분하기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0%씩 급락한다면 이건 레버리지 청산, 기계적 매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후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 주, 몇 달 동안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계단식 하락이라면 올해 엑시트 불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진짜 겨울 초입에서 여기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1년 고통받거나 단기 청산 폭포 뒤 나타나는 반등 구간에서 공포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차트에 패턴을 표시해보면 다음 폭락장에서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겨울이 왔다고 농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다만 봄, 여름에 다시 씨를 뿌리려면 지금은 씨앗, 즉 시드머니와 멘탈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이전 마크모스 콘텐츠에서 봤던 단기적인 기계적 매도 관점, 그리고 오늘 안드레이 지크를 통해 본 장기적인 계절, 유동성 X 관점,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다음 폭락장에서 이건 세게 한번 터진 건지 아니면 진짜 겨울 시퀀스인지 지금보다 훨씬 냉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멘탈 좀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오늘 다룬 내용보다 더 상세한 비트코인 투자 체크리스트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멘탈이라고 적어주시고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